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나누고자 해요. 저도 여느 30대 후반 여성처럼 평범하게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정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겪은 일이 저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이끌더라고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 시어머니와의 문제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항상 원만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를 우연히 보면서 시작됐죠.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상무로 일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셨는데 퇴직 후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조용히 일자리를 알아보셔서 시작하셨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경비초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 어른이 경비를 한다니, 대기업 상무가 경비라니, 우리 집안에 불명예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죠.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시어머니와는 무슨 상관일까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걱정과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를 만나러 가시던 길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겠죠. 그런데 우연히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지나치던 중 그 빌딩 1층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처음엔 설마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 친정아버지일 리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그분이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순간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의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쌓여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을 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얘, 너 바깥 사돈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경비 일을 하고 계시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순간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다시 여쭤봤죠. 제가 영문을 몰라서 그렇게 되물으니까 시어머니께선 답답하다는 듯이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봤는데 바깥 사돈이 빌딩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 대기업 상무라고 하지 않았니? 나이가 퇴직할 정도가 되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대기업 상무가 경비를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품위가 떨어지게 경비 일을 하다니. 아유, 나 참 어쩌면 좋니?" 라고 말씀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저는 일단 상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놀라신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비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며 화를 내셨어요. "내가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소리냐? 내가 바깥 사돈 얼굴도 못 알아볼 줄 알아? 네가 뭘 모르는 거겠지.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경비초소에 앉아 계시는 걸 똑똑히 봤다. 내가 거기까지 가서 사진 찍어와야 되겠니? 그걸 보고도 못 믿는다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친정아버지께서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까? 내가 몰랐던 일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상황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몰아세우시니까 속으로 대체 왜 저러시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다그치셨어요. 혹시 너희 집안 망한 거 아니냐? 사돈어른이 빚이라도 져서 경비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빚이 많아서 그런 거면 너희 아범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너도 똑바로 알아봐라. 친정 빚 갚아준다고 나섰다가 너희까지 망치는 건 아닌지 조심해.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너도 중간에서 조심조심 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대체 친정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든 빚이 있든 그게 시어머니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짜증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 아버지는 정년을 채우고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요청받아서 계속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경비일이 뭐가 나쁘다고 그러세요? 경비도 엄연히 성실한 직업인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더 화를 내시며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줄 아니? 너희 친정이 빚 때문에 곤란해진 건 아닌지 알아보라는 거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범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해. 빚이 있는 집안이면 너희까지 골치 아프게 될 수 있다고.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해요. 친정이 힘들든 안 힘들든 그건 저희 집안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비 일을 하시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비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제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왜 친정이 빚을 졌다고 의심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나 일도 해야 했기에 그날은 적당히 넘기기로 했어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 들들 볶아대시기도 했고 저도 사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초지종을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쨌든 친정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들었으니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기도 했고요. 혹시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집에 큰 빚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무리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일하는 중에 한가한 시간이 잠깐 생겨서 그 틈을 타 나가보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점심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거나 잠시 쉬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그냥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확인을 해야겠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전화를 통해 들었던 그 건물을 직접 찾아가서 친정 아버지가 정말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직접 봤다고는 하셔도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 건물로 찾아갔죠. 그리고 건물에 도착해서 밖을 둘러보는데 그때 정말 딱 마침 친정 아버지가 경비복을 입고 건물 밖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믿기지 않은 상황에 마음이 얼떨떨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니 처음 본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신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그저 얼떨떨했죠. 은퇴를 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싶었어요.
더구나 젊으셨을 때부터 한 회사에만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 알기에 이제는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은퇴 후에도 또 이런 고된 일을 하고 계시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죠. 저는 몇 번이고 고민했어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그냥 지나쳐야 하나? 계속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불렀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걸까요? 아버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괜히 이렇게 찾아온 걸까? 아버지가 불편해하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친정 아버지께서 멋쩍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풀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초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안은 꽤 넓었어요. 경비초소라고 해서 조금 답답한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아늑해 보이더라고요.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요. 다른 곳에서는 경비초소가 정말 작고 한 명이 겨우 앉아있을 정도로 비좁은 경우가 많던데 여기는 그래도 넓은 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직접 타주시면서 그전 사무실보다 여기가 더 아늑하고 좋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나름대로는 제가 안심하도록 분위기를 풀어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표정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는 친정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든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젊으셨을 때부터 한 직장에서 꾸준히 고생하셨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쉬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리 활동적이라도 경비 일은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께서 정년을 채우시고도 이렇게 고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빠, 사실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아빠가 경비로 일하고 계시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되셔서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아빠가 아직 회사에서 일 더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년 채우시고도 회사에서 일 더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친정 아버지께서도 차분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년 채우고 회사 일 좀 더 도와준 건 맞아. 그런데 얼마 전에 완전히 퇴직했거든.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자니 시간이 너무 적적하고 허전하더라.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경비 일을 시작했지. 이렇게 활동적인 일을 하니 전보다 훨씬 나한테 잘 맞아. 라고 하셨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여태 아버지가 벌어두신 돈도 적지 않을 거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셨으니까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는 체격도 좋고 건강해 보이셨지만 사실 아버지가 소화 기능이 약하고 또 감기도 자주 걸리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빠, 국민연금 꼬박꼬박 잘 내셨으니까 그거도 많이 나올 거고 모아둔 돈도 있으시잖아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계셔도 되는데 굳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연금 나오는 거랑 모아둔 돈으로 생활은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자니 너무 적적하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 그리고 이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지만 네가 자꾸 물어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너희 집 옮길 때 내가 준 돈 있잖아.
그거 사실 내가 대출 받아서 준 거다. 그거 갚을 때까지만 일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걱정 마라. 지금 연금으로도 대출 갚는 건 충분하니까 너희가 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나도 이렇게 일하면 활력도 생기고 너희한테 짐도 안 되잖아. 사지멀쩡한데 가만히 노는 것도 내 성격에 안 맞고 주간 근무만 하니까 건강에 큰 무리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저를 안심시키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더 잘하지 못한 탓인가? 아버지가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겉으로는 친정 아버지랑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을 만큼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억지로 눈물을 참아가며 커피를 마시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자리를 떠야 했죠. 저도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일을 즐기고 계시고 집에 빚이 생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그렇게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다시 일하러 들어갔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약속했던 대로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친정아버지 경비일 하시는 건 맞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정년 채우시고 회사에서 일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년 더 출근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만두셨다고 하세요. 경비일은 소소하게 용돈벌이 할 겸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금도 충분히 나오고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시댁에 폐를 끼칠 일은 없다는 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다고 하시고 성실하게 본인 할 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다는 걸 알려드려야 더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저희 신혼집 옮길 때 대출 내서 돈 보태주신 건 시댁에서 모르시거든요. 그냥 있는 돈을 보태주신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대출 낸 거라고 하면 또 그거 언제까지 갚아야 하냐, 못 갚는 거 아니냐 등등 별말이 다 나올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고지곳대로 안 들으시고 세상에 하고 많은 일 중에 에휴 그냥 집에 얌전히 계시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까지 격떨어지게. 그동안 돈 벌어 드신 거 뭐 했대니? 우리처럼 카페나 하나 차리던가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하던가. 대기업 다니시던 분이 아이고 참 골치 아프게 생겼네. 혹시 친정에 빚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한 푼도 못 도와주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아범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친정 일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몰라요. 아니,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친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 빚이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나. 뜬금없이 격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나. 시어머니가 너무 무례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화를 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혼집 이사할 때 친정아버지가 많이 보태주셔서 대출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시댁에서는 솔직히 그전부터 한 푼도 안 도와주셨고요. 친정에서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외곽 지역에서도 집 못 구했을 텐데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친정 걱정을 하세요? 친정에서는 저희 도와주실 정도의 여유 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에 문제 생겨도 시댁에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시댁에 문제 생겨도 친정에서 안 도와드릴 거고 그렇게 각자 터치 안 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쏘아붙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경우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친정아버지가 경비 일을 한다고 무시하시는 것도 화가 났어요.
상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입이 귀에 걸리시더니 직업으로 사람 가리는 것 같아서 불쾌할 정도였어요. 제가 바른 대로 말을 해버리니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너 일할 때도 어른들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냐?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뭘 배운 거냐? 시집 가기 전에 시부모한테 예의 갖추는 것도 안 배웠니? 라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뒷골이 당길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드라마에서 왜 열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질 같아서는 확 엎어버리려고 했지만 더 대꾸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전화도 못 끊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 무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정에 정말 빚 없으니까 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 끊을게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여지는 것만으로 따지고 급을 나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당시에는 친정아버지가 상무라는 말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한테 미리 들으셨던지 그래, 바깥 사돈께서는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하신다고? 그 정도면 집안 형편도 넉넉하겠구나.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만하지. 솔직히 우리 아들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일하지 않냐. 네가 이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 했다만 집안 수준이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친정아버지 직업을 듣고는 안심하시는 게 뭔가 이상했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아버지한테 사기업 가면 힘들다. 여자는 암만 해도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하고 바로 합격해서 오래 근무했거든요. 그러다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남편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이 늦어져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중견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지만 저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 그래도 서로 학력이며 집안 수준이며 잘 맞고 둘 다 서로 많이 좋아해서 30대 초반에 바로 결혼했거든요.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 이제는 별일 없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장인어른 경비일 하신다며? 힘들진 않으시대? 정년 채우고도 일 더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은퇴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려니 힘드셨나 봐.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친정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표면적으로는 친정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혹시 본인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그러다 이제는 저까지 의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주말에 전화로 저보고 얘, 혹시 너한테 빚 있는 거 아니냐? 너 빚진 거 있어서 바깥 사돈이 대신 갚느라 일하시는 거 아니야? 아범 속이고 빚진 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얼른 얘기해. 주말에 쉬는 사람한테 대뜸 전화하셔서 쉬지도 못하게 하시더니 기분까지 상하게 만드니까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남편한테 이제는 시댁하고 연 끊을 테니까 그리 알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남편이 우리 삼촌들이 은퇴하시고 전부 가난하게 살고 계셔. 퇴직금을 투자했다 날리고 모아다 날리고 그런 케이스를 워낙에 많이 봐서 그러실 거야. 엄마는 삼촌들 때문에 괜히 조바심 나고 우리 힘들어질까 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중간에서 이제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할게. 그리고 장인어른 관련된 말 안 나오게 알아서 할게. 라고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시키려 애쓰면서 저를 다독여주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했던 건지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더는 전화로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 안 찍혀 있는 것만 해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으면 10통까지도 찍혀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차단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고 무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한 차례 고비는 잘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러울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던 중 갑자기 친정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어깨를 약간 다치셨어요. 일하다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한쪽으로 쏠렸는데 그때 어깨가 가로등에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고 어깨를 움직이기가 조금 불편해진 정도였어요. 그래도 물리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었죠. 근데 친정아버지는 자꾸 일을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랑 친정엄마, 동생까지 모두 다친 몸으로 어디 나가려고 하시냐며 뜯어 말렸어요. 다친 김에 이젠 쉬시라고 한사코 말렸죠.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어깨 조금 다친 걸로 다들 왜 이리 유난이야? 이 정도로 일 그만둘 거면 앞으로 뭘 하겠냐? 내가 실수로 다친 건데 일을 그만뒀어야 되겠냐?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나가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아무튼 나는 계속 일할 거니 그리 알아라. 저는 그런 모습이 걱정돼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병원 다니겠다고 하며 계속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친정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소소한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벨만 울려도 인상이 써질 정도였어요. 친정아버지가 다치셨다는 걸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너 친정에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아니냐? 바깥 사돈 다치셨다면서? 근데 거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굳이 네가 모시고 다닐 일이 뭐가 있니? 안 사더니 같이 병원 다니면 되잖냐? 바쁘다면서 뭘 그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니? 바깥 사돈도 그렇지. 얌전히 집에만 계시지. 다 늙어서 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 돈 벌려다가 돈 쓰고 다니시는 꼴이지 뭐니? 시어머니 등살이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하시니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그걸 또 왜 시어머니한테 다 말을 하는 건지 그것도 답답하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친정아버지 괜찮으시니 걱정하지 마시라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도가 지나치다 싶어서 어머니, 아픈 분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셨나요? 일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그런 건데 걱정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에 어머님도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서 제가 병원 모시고 다녔었잖아요. 그때랑 똑같이 뭘 그러세요? 그때 친정에서는 어머님 걱정했지 연세 드셨는데 어딜 나가시냐며 타박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아범도 바쁘다며 어머님 안 챙겼는데 도리어 제가 챙겨드렸잖아요. 그건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말씀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말은 없으셨던 건지 어디 어른한테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냐? 시애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네가 나 좀 챙겨줬다고 그걸로 유세 떠냐?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산다. 아범이 너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아범 앞에서는 착한 척 내 앞에서는 할 말 다 하는 꼴이 우습다 우스워. 하며 휴대폰이 터져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하던 중에 전화 받으면 시어머니가 소리 지를까봐 항상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혹시 누가 길 가다 들을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적당히 네네 하면서 일하러 들어가야 하니 다음에 얘기 더 하자고 하고 얼른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갑자기 장인어른 치료비 얼마 들었어? 어깨만 다치신 거 맞아? 다른 데도 다쳐서 치료비 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한술 더 뜨며 처남은 왜 가만히 있는 거냐? 왜 당신이 혼자 장인어른 모시고 다니냐? 장모님하고 다니면 되지 당신이 뭐하러 나서냐?
나는 바빠서 장인어른 못 챙기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는 둥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고 저를 쪼아대고 본인한테 친정아버지 모시고 다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자기가 뭘 해야 할까봐 발을 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 나서서 저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이 한 말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전부 이 카드로 써. 이제는 서로 투명하게 지내자. 서로 대충 알지만 월급 받은 것도 다 공개하고 전부 다 터놓고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당신이 친정에 돈 너무 많이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친정에 하는 것만큼 시부모도 좀 챙겨드려. 우리 어머니 맨날 며느리 복 없다